표사다리. 막연한 성공을 기다리기보다는 세밀한 목표 설정을 하라. 목표를 갖고 사는 게 나만의 경쟁력이다. 저자 신진우. 거대한 목표는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밀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높게 보이는 벽도 계단으로 보인다. 도서출판 아름다운 사회. 셀프 헬프 시리즈 2. 실천하는 삶을 위하여. 목표를 갖고 사는 나만의 경쟁력이다. 목표를 갖고 사는 게 나만의 경쟁력이다. 목표 사다리 차례. 이 책을 들어가며 일부 삶에서 목표와 성공. 목표 사다리는 쉬울수록 좋다. 오래 사는 게 목표는 아니다. 성공적인 삶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성공을 보장한다. 목표 설정에도 원칙이 있다. 목표에도 종류가 있다. 목표에 적합한 실천 계획을 짜야 한다. 실천이란 자신과의 싸움. 1부 삶에서의 목표와 성공. 2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 전략.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 꿈의 목록은 거창할수록 좋다. 나만의 사명, 선언서를 작성해보자. 나의 강점은 과연 무엇인가? 꿈, 목표, 사명, 강점을 하나로. 큰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목표의 설정. 목표 사다리를 왜 올라가는가? 역경과 장애를 만나도 해법은 있다. 목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계획. 열매를 만지기만 하면 할 것인가? 목표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기 위한 다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건이다. 확고한 결심과 자신감이 목표 달성의 키포인트다. 시각화하면 목표가 분명해진다. 이 책을 마치며. 이 책을 들어가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상위 3%의 사람들이며 이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나는 이들이 소위 리더라 불리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리더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확실한 목표, 강한 실천력, 끊임없는 호기심, 자신감, 배우는 욕구, 유머 감각, 유연한 인간관계, 결단력, 열정, 끈기, 도전의식, 겸손 등이 이들의 리더십의 자질이며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노력하여 길들인 사고와 습관의 결과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개발시키는 노력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삶의 성패가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나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곤 했는데 최근에야 그동안 나의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글로 쓴 목표도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솔직히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과 스스로 노력하려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더 미흡하지만 가급적 나의 예를 많이 제시하려고 한다. 노력했다. 행복이나 성공은 이 이론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학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내가 새로 개발했다거나 나의 실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쏟아진 수많은 책들이 제시하는 성공에 관한 내용 중에서 공통점을 뽑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추린 것이라는 말이 오히려 적합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형식으로 쓴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노력해보자는 개념으로 이 책을 썼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 사오정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이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흐른 후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도 절대 중도에 좌절하지 말라는 무언의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래서 취미로 성악과 색소폰을 배우고 박사과정에도 도전하고 있으며 책을 쓰게 된 것이다.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제일 섭섭했던 기억이 하나 있다. 내 속마음은 나의 이러한 결심과 노력에 대하여 아들과 사위들이 나에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거나 생각해 주길 바랐었는데 하루는 아버님은 육사를 나오시고 고위 공직까지 여기만 특별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니 우리들에게까지 아버님처럼 되기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나의 노력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다행히 지금은 가족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기분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또한 성공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라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뒤늦게 깨닫고 나의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해보니 실제로 성과가 나오는데 착안한 것이다. 아직도 성공으로 가는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책과 함께 목표를 글로 써서 성공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뎌 보라.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저절로 성공이 기다리는 목적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책을 썼다. 그동안 이 책이 나오기까지 나를 격려해준 동생 성강현 박사와 LMI 한국지사 은경혜 사장님께 먼저 감사드린다. 또한 우리나라 유일한 성공학 잡지인 석세스 파트너에 실린 주옥같은 성공 예화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권순석 사장님, 나의 출판 매니저 역할을 해주신 아름다운 사회의 열정적인 스태프들과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사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초고에 대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EPL 등 동기들인 에버드림 친구들과 경기대학 박사과정 동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나의 마음을 아내에게 전하고 싶다. 2004년 여름을 맞이하여 저자 신진우. 삶에서의 목표와 성공. 우리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다. 엑셀 몰츠. 목표 사다리는 쉬울수록 좋다. 오래 사는 게 목표는 아니다. 성공적인 삶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성공을 보장한다. 목표 설정에는 원칙이 있다. 목표에도 종류가 있다. 목표에 적합한 실천 계획을 짜야 한다. 실천이란 자신과의 싸움. 사다리.
당신에 꼭 맞는 양복이 필요하고 당신에게 꼭 어울리는 배필이 필요하듯 당신은 성공 목표에 맞는 사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올려놓은 사다리가 썩어서 올라가 보기도 전에 부상을 입지 않아야 하듯 당신이 노력하여 사다리를 올라섰을 때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삶이어도 아니 되듯 견고한 사다리를 준비하세요. 정확한 장소에 사다리를 걸쳐 놓으세요. 당신의 사다리를 위한 인생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의 목표 사다리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목표 사다리는 실수로 좋다. 일부 인생은 목표한 꿈만큼만 이루어지는 정직한 저울 엘레트죠.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밤에 딸이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외양간에 가서 소에게 여물을 줄 수 있게 가르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 결심을 실행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겁을 내는 딸을 데리고 현관에 나가서 등불을 켰다. 등불을 높이 켜던 아버지는 딸에게 물었다. 어디까지 보이니? 대문까지 보여요. 딸이 대답했다. 좋아. 이제 대문까지 그 등불을 들고 가 보아라.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다. 딸이 아버지 말대로 대문까지 걸어가자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이제 어디까지 보이니? 딸은 외양간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 이제 외양간까지 걸어가 보아라. 또다시 딸은 아버지 말대로 했고 이윽고 외양간에 도착한 딸에게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잘했어. 이제 외양간으로 가서 여물통을 찾거라. 잠시 후 외양간에 도착한 딸은 소가 보인다고 외쳤다. 아주 잘했다. 이제 소에게 여물을 주렴. 소녀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방문을 닫았다. 감이나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나무를 직접 올라가거나 사다리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나무나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을 몹시 무서워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의 사다리는 어른용이었기 때문에 어린이가 올라가기란 힘들었고 또 떨어질까 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른들이 사다리를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가장 아래 첫 단계가 되는 가로막대가 낮아 발디딤이 수월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올라가기가 쉽도록 칸 사이가 적당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 사다리에 오르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거나 한 번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그만 직접 포기하곤 한다.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여러 번 세운 뒤 실천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슬그머니 목표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세운 목표를 작심삼일이 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은 웬일일까? 그것은 그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목표가 너무 거창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실천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거창하고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가 부담스러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목표 사다리 첫 발판이 너무 높아서 처음부터 고개를 해야 하는 겨우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경우와 비슷하다. 즉 목표가 너무 어려우면 재미가 없고 의욕도 사라져서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목표만 있고 실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말은 목표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글로 적지 않았거나 목표를 자기만 아는 곳에 적어놓고 꼭 실천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다. 즉 목표 사다리를 허술하게 만들었거나 아예 사다리를 만들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사다리를 만들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 허술하게 만들거나 성공 열매는 쉽게 딸 수 없는 곳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잘 만든 목표 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잘 만든 목표 사다리. 한번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그 성취감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활력이 솟고 점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자신감은 또 하나의 상위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 이런 자신감은 또 하나의 상위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 인간은 강할 때에는 한없이 강하고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한 동물이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도 나를 약하게 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목표 사다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도 나를 약하게 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다. 목표 사다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스스로 조금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다. 따라서 처음에 조금만 신경 써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목표부터 선정하라는 것이다. 쉬운 목표부터 선정하라는 것이다. 그 작은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다른 더 어려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해준다. 한 어린이가 땅콩을 꺼내기 위해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었다. 어린아이는 많은 땅콩을 움켜쥐었지만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는 손을 빼려고 애를 쓰다가 울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가 다가와 물었다. 항아리에 손이 빠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울며 말했다. 한 번에 조금씩만 잡으렴. 그럼 항아리에서 손이 빠질 거야.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대로 하자 손이 항아리에서 스르르 빠져나왔다. 어린아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그런데 난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힘겨운 상황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움켜쥐고 인생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은 최우선 과제인데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해 좌절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쉬운 목표를 선정해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를 설정하는 후에는 하루에 몇 번씩 목표를 생각하라. 하루에도 목표 달성을 위한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할애하면 금세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의 효과. 자신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신 적응이 구동한다. 생활의 절제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신념이 생긴다. 마음과 몸이 상호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목표를 설정하면 일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목표를 이루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오래 사는 게 목표는 아니다. 2. 주인 삶을 살아라. 삶은 멋진 선물이다. 삶에서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난 불가사의한 일이 가끔 일어난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살리는 의지를 보이면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으켜 아픈 것을 자연치유. 하지만 최근에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살리는 의지를 보이면 마음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아픈 곳을 자연 치유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인 추세다. 사람이 병들거나 사고를 입지 않고 그냥 늙어서 죽을 경우 그 수명은 통상 성장기의 5-6배 정도로 보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성장기를 25세까지라고 하면 125, 150세까지는 살 수 있다는 추정이다. 실제로 구약성서에 보면 아담은 93세, 구약성서에 보면 아담은 930세,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또한 소림사의 달마 대사는 28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근세는 1964년 9월 9일에 168세 나이로 사망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스밀로프라는 사람이 최고를 기록했다. 이 사람은 130세에 56세 되는 여자와 결혼해 딸까지 낳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사회가 타락하고 각종 질병을 이겨내지 못한 시절에는 평균 수명이 무척 짧았다고 한다. 즉 4천년 전 청동기 시대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8세였고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22세, 18세기에는 30세였다고 한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의학과 생명공학이 급속도로 발달되었다. 따라서 2000년도에 50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2000년도에 50세를 살고 있는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고 2000년 이후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 평균 120세까지는 살 것이라고 따라서 피터 드래게는 그 저서 넥스트 소시티에서 25년 후에는 건강이 허용하는 한 사람들은 75세까지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4년도에 이 책을 발행했으니까 25년 후 2004년, 2025, 2029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하면 오래 사는 것이 인생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100년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래 사는 것보다도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자신이 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한편 우리가 평소 무엇을 이루거나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띄어올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 기술, 돈, 건강, 지식, 시간 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힘, 기술, 돈, 건강, 지식, 시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무한한 잠재 능력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 한계 범위 안에서만 행동한다.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 한계 범위 안에서만 행동한다.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일반적인 학자들은 견해로는 90% 인간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산다고 한다. 인간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며 동시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은 인생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며 동시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면 무엇 잃을 것이 없다고 사고 전환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첫 번째 요소다. 옛날보다 그 2배 가까이 길어진 인생을 값지고 보람차게 살아나가려면 우선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다음 자세를 갖춰야 믿는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한다. 불사조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서진규 씨는 그 삶을 그림쳐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으로 움켜질 수는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인생 성공을 위해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딛어보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사고 전환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이며, 그러면 우선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이루려는 태도, 난관과 실행을 대하여는 긍정적인 자세, 전문 지식의 습득, 끈기, 인내와 같은 지속성, 목적의식 성취를 위한 열망, 남을 달성 가능하다는 자기 암시, 성공적인 삶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3. 인생은 절망의 반대편에서 시작된다. 장 폴 사르트스. 한국 사이버대학 김정기 학장은 고교 중퇴 후 19세에 입시학원 강사, 20세에 대학 영어 강사, 28세에 100만 베스트셀러 대학 영어 기술가, 저술가, 시카고 주립대 수석 졸업, 36세에 CEO, 40세에 국제 협상 전문 미국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안주한 삶을 실패보다 두렵다는 가치관 속에서 40대 벌써 대학장을 역임하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가 제시한 성공에 필요한 5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에 얻을 것은 없다. 나를 키운 패랄은 불안감과 자신감이었다. 모든 일은 프로 정신으로 접근하나 인생은 마라톤, 조급하면 실패한다. 굽힐 줄 모르는 산미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것이다. 기막힌 발은 불안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한 곳에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작은 울타리 속에 얼고 말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한 곳에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작은 울타리 속에 머물고 말지도 모른다는 불안 등이 있단다. 이런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실천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실천했다고 한다. 프로 정신이 일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말하며 심선미 정신은 지조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일에는 뜻을 굽히지 않는 신념. 프랑스 유명의사 미쉐르의 최고 경영자인 프랑스와 미슐랭은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인정한 것을 강조한다. 다른 경험을 통해 인간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그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그 가능성을 펼칠 기회를 얻으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양처럼 빛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어느 인터뷰에서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꿈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역설했다. 나는 19세 때 나의 꿈을 명확히 설계했습니다. 우선 20대에 자신의 분야에서 이름을 얻고 30대에는 최소한 현금 1,000억 엔 정도의 자금을 모아 40대에 정면 승부를 건 뒤 50대의 사업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대에는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 50년 계획입니다. 꿈과 목표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일, 즉 성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다. 피터 드러커. 맥스웰 월츠는 그 저서 성공 법칙에서 우리가 성공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메커니즘이 스스로 작동하게 될 것이고 만일 부정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것이 비인격적으로 실패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내면의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폴 마이어는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열쇠는 목표 설정입니다. 내 성공은 75%는 목표 설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면 그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달성 시한을 정해놓고 매진하는 사람에게 목표가 오히려 다가옵니다. 라고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모두 목표가 뚜렷했다. 둘째, 자기 동기부여가 무척 강했다. 넷째, 모두 긍정적인 태도의 소유자였다. 넷째,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공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곧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출적,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며 성공적인 삶의 추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성공적인 삶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33페이지.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표 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타인이 제시할 부정적 시각과 비판 때문에 성공한 목표 설정이 성공을 보장한다. 4.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내 삶이 100년 동안 계속될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C.S. 루이스. 그리스 웅변가이며 정치가인 데모스테네스는 작은 기회는 위대한 일의 시작이다 라고 했으며 단테는 아주 작은 불꽃에서 장엄한 화염이 폭발한다고 말했다. 만약 성공적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다. 성공으로 가기 위해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성공을 보장한다.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부터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첫걸음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엔 초인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한국 학생이 입학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천재라고 평가되었다. 공부 잘하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가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 그러나 졸업 때만 되면 졸업을 못하는 동양계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이 한국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는 달리 인생의 장기 목표, 롱텀 골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였고 그 다음 단계는 인생 목표에는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표 없는 인생은 출발이 아무리 화려했더라도 결국 초라한 결과를 가져온다. 비록 출발이 늦었을지라도 명확한 목표만 세우면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목표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그리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환상이나 공상과 같은 의미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목표는 행동의 전주곡으로서 앞으로 달려갈 인생 궤도나 목표는 귀한 자아 실현의 표현으로 오늘보다 내일을 더욱 더 낫게 만들고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목표는 우리에게 불타는 욕구와 강렬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며 확실한 결정을 해 나가도록 돕는다. 목표가 분명하면 기회가 생기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생긴다. 일찍이 목표를 정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한결같이 목표를 정했더니 믿기지 않을 만큼 삶이 제 궤도를 찾아가더라고 말한다. 마음을 목표에 집중하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기 위한 힘이 생긴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회를 만나면 즉시 그것을 붙잡도록 당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까닭 때문에 라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러 갔다.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하고 크게 짖으며 토끼를 향해 달려갔다. 그 뒤로 다른 사냥개들도 쫓아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갔던 사냥개들은 투덜거리면서 돌아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무슨 토끼가 있어 잘못 봤겠지. 장애물이 너무 많은데라고 변명을 했다. 그렇지만 처음에 달려나간 사냥개는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쫓아가 마침내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사냥개는 자기 목표물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냥개들은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을 뿐이다. 명확한 목표 존재 유무는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큰 차이를 낳는다. 목표 설정이란 자신의 꿈들을 적은 뒤 생각을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꿈을 성취하기 위한 최종 시한을 정해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 설정은 성공을 위한 첫째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하면 목표 설정은 모든 발전과 자기 개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것은 모든 실험과 성취의 열쇠가 된다. 자신감이 현명한 결정, 인간적인 특징도 성공 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목표 설정이다. 목표 설정은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와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목표 설정은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높은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한 줄 쫙.
목표 설정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 지점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목표 설정을 위한 지그저글러의 제한.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물지 마라. 작은 목표는 사람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 목표에 도달해서 얻은 것은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 자신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목표에 도달해서 얻은 것은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 자신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원한다면 마음 가운데서 그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토끼를 보아야 한다. 목표 설정에도 원칙이 있다. 5. 영웅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사람이다. 범인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을 바라보고 있다. 로망, 롤랑. 효과적이고 효과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무엇보다도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 설정된 목표가 무슨 말인지 자신도 모르거나 성공을 위한 동기 유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잘못 선정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목표에 곧장 돌진하려면 목표 설정에 알맞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목표 설정에도 원칙이 있다. 한국 LMI, EPL, 효과적인 퍼스널 리더십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목표 설정 원칙이 잘 제시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발췌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목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표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세워준 목표보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목표가 자기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만약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면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럴듯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목표를 세우기 쉽다. 그런데 목표가 자신의 가치 체계에 맞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목표가 자신의 진정한 성취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의미나 호소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100% 믿지 않으면 목표를 세우는 데 들어간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둘째, 목표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은 정신적 영상에 의해 기능이 발휘한다. 우리의 마음은 눈을 통해 생각의 영상을 본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목표 정신적 영상을 제거해버리는 속성이 있다.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영상할 수는 없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약 자신을 영업부사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인터뷰 약속 전화를 거는데 꿈을 그리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잘못 표현된 것이다. 그것은 영업 관련 인터뷰를 더 많이 하겠다는 표현이지만 꿈을 그리지 않겠다는 표현으로부터 과연 어떤 그림, 즉 어떤 정신적 영상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그 대신 나는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반드시 전화를 걸겠다.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반드시 전화를 걸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금세 시각적인 영상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 책상에 앉아 전화를 거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행동을 돕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이를테면 자신이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상자로부터 고객 카드를 추려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다음날 아침 즉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정리할 수도 있다. 이런 영상은 우리에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끄는 긍정적인 힘이 된다.
이같이 목표가 쓸모 있는 것이 되려면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어진 모습을, 즉 긍정적인 영상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림으로 생기는 동기부여의 힘이 필요하다. 셋째, 목표는 반드시 글로 쓰여져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표는 반드시 글로 쓰여져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셋째, 목표는 반드시 글로 쓰여져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최근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특별히 글로 적은 뒤 그 뒤에 그 방향을 열심히 나아갔던 사람들은 겨우 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사회의 최상위 3%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그룹인 10%도 이들과 동일한 고학력자들로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앞부 최상위 그룹 밑에서 그런데 애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3%와 10% 차이는 무엇일까? 첫 번째 그룹은 글로 목표를 적었고 두 번째 그룹은 생각만으로 목표를 정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에 비해 10배 또는 100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이 바로 글로 쓴 목표의 힘이다. 글로 적은 목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표지판 역할을 하며 장애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 연구 결과 세 번째 그룹은 6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그들이 세운 목표는 대부분 단기적인 것으로 봉급이 올라가거나 승진하는 것 등이다. 그들도 재정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데는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30%가 좀 안 되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개 의존적이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그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최상위 3%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은 자신들의 목표를 글로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 그룹 간의 확연한 차이점을 볼 때 결코 사소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자신들의 목표를 글로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차이다. 3% 사람들은 차이점이 글로 썼느냐 쓰지 않느냐의 차이다. 또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는 말은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냥 잘 살고 싶다거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식의 목표는 측정할 잣대가 없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목표 달성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목표는 애매모호한 목표로서 자칫 목표 그 자체가 의미를 둘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되면 글로 쓰지 않는 목표와 마찬가지로 뜬구름 잡는 식의 목표가 되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 넷째, 목표는 반드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평범하거나 보잘것없고 흔해 빠진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표는 반드시 자신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야만 한다. 이를테면 화학과를 갓 졸업한 대학생이라고 대규모 화학연구소에 취직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연구소 소장이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목표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실험실 기술자가 반드시 자기 자리만 지키거나 현재 수준에 안주하는 목표는 설정해야 한다. 현재 수준에 안주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가 필요한 기술과 경험, 얻겠다는 계획과 연결된 승진 목표를 현실적이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므로 강렬한 동기부여의 힘을 갖게 할 것이다. 1년의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 나아갈 때 그 목표는 이루어진다. 최종 목표가 얼마나 높이 잡아야 하는가는 오로지 자신만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섯째, 목표는 반드시 성격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 여러분 주변의 회사의 사장이 되거나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은 회사의 중역이나 전문 직업인 또는 프로세일즈맨으로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성격상 특징이나 개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게다가 그런 성격상의 특성을 개발하는 목표도 없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성장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일을 해내는 데 필요한 개성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더 효과적으로 시간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단지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말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왜 자신이 시간을 질질 끌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일을 하다가 저 일로 뛰어들고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느끼는 세부 사항들을 방치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문제가 자신의 직무와 책임 중 세부 사항들을 부하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임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일과에 대한 계획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하루 일과에 대한 계획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은 날마다 처리해야 할 업무 사항들을 입력해 두는 시스템인 디오 리스트, 해야 할 일에 대한 해야 할 목록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일을 자신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 미래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울 때 자신에게 부족한 성격을 개발하는 목표를 먼저 세워야만 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독서를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된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보통 3개월 정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버릇을 들여 자동적으로 그 시간에 눈이 떠지게 되었다. 내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꺼이 노력을 경주하는 자세, 목표 설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임이 명심하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먼저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장차 자신을 바라보고 오는 것을 이루어주기도 하고 세우는 목표를 성취시켜주기도 한다. 한 줄짝 목표 설정은 5가지 원칙. 자기 자신을 고유한 목표를 세운다. 긍정적인 말로써 목표를 표현하자. 목표를 반드시 구체적인 글로 쓰여야 한다. 목표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성격의 변화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 설정에도 원칙이 있다. 글로 쓴 목표의 장점.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며 외부 방해를 받아 생기는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의 진행 상태를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고 목표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목표를 검토할 때마다 목표 달성을 향한 일을 계속 하도록 지속적인
자극을 준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준다. 목표들 사이에 우선순위와 균형을 제공한다. 글로 쓰는 과정은 그것을 시각화하는 습관까지 갖게 해주며 모든 일을 하는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이끌어낸다. 생산성을 10배 이상을 향상시킨다. 목표에도 종류가 있다. 6. 우리가 세운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요.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요.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언제든지 성공할 것이다. 도산 안창호. 단기 목표. 이 목표들은 지금부터 향후 1년 정도까지의 목표를 드리라고 할 수 있다. 단기 목표, 일 목표, 주간 목표, 월간 목표, 분기별 목표, 반기 목표 등으로 나누어 계획할 수 있다. 단기 목표는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목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목표를 성취하고 보자 하는 의욕이 더 강해진다. 그리고 단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신감과 에너지는 다음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또한 단기 목표 달성은 여러분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며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준다. 어제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목표를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며 또 목표 달성할 때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므로 점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단기 목표에 대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단기 목표는 보통 쉽게 달성된다. 다시 말해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도전이 필요 없는 목표란 없다. 단기 목표는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 노력을 적게 기울여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나의 목표,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장기 목표는 자연스럽게 장기 목표로 이어진다. 단기 목표는 자연스럽게 장기 목표로 이어진다. 장기 목표는 보통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목표들이다. 장기 목표를 세우려면 높은 수준의 선견 지명이 비전, 이해와 용기 등을 갖춰야 한다. 장기 목표는 10년 후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목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장기 목표가 될 수 있다. 장기 목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중간 단계의 목표를 선정할 수도 있다. 중간 목표를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보조 장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 경영이 야맹을 불태우는 전무인도 대기업의 총수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그 최소한 조그만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다는 자신을 그려볼 수 있다. 그 후는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 그리고 마침내 재벌 총수가 되는 식의 점진적 단계들을 계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년의 중간 단계를 꼼꼼히 계획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장기 목표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다. 유형의 목표. 유형의 목표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목표를 말한다. 유형의 목표는 소득 증대나 가족과의 특별한 여행과 등과 같은 삶의 필요한 욕구들이다.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유형 목표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다. 그 이유는 부를 제약시하는 옛 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으로 인간의 가치를 자신이 지닌
재산으로 측정하면서 오직 유형 목표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이후 두 가지 견해 모두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 수준도 누리지 못하면서 오로지 자아 실현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은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사람이다. 그와 반대로 세계의 부를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삶을 목적과 원칙 이상으로 갖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목표는 측정 가능한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한 욕구와 욕망의 기초를 두고 있다. 유형 목표는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습관과 태도를 개발하거나 높은 단계에 올라서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물질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유형의 목표는 새집, 고급 승용차, 별장, 멋진 휴가, 여행 등 많은 여행적인 것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한다. 이 시점에서 자신이 이런 것들을 소유할 여유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유형적인 욕구들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확대하는 자극제일 뿐이다. 어떤 유형 목표가 현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곳에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끌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재능, 능력, 경제력 등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며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는 방법도 발견하게 된다. 무형의 목표는 유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적 변화를 의미한다. 무형의 목표를 종종 간과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형의 목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격이다. 영적, 정신적, 정서적인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개 무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형의 목표 달성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격이나 성실성을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체를 소유한다거나 더 큰 수익을 관리하는 등 가시적 목표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한다. 이처럼 무형 목표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형 목표는 무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우리의 목표는 무형의 목표이며 너도 나도 사려고 애쓰는 집은 바로 그 무형의 목표에 도달하는 도와주는 유형의 목표가 되는 셈이다. 또한 유형의 목표와 무형의 목표로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자아실현, 나의 목표, 유형의 목표, 갖고 싶은 것, 무형의 목표, 이루고 싶은 것, 유형의 목표는 갖고 싶은 것, 무형의 목표는 이루고 싶은 것. 욕구는 무형의 목표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이것을 재는 척도는 유형적인 것일 때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 줄자, 각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 간 서로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목표에 적합한 실천 계획을 짜야 한다. 7. 최고에 오른 남자와 여자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 노력을 쏟아부어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다. 해리 트루먼. 최고에 오른 남자와 여자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 노력을 쏟아부어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다.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그 목표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이익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 또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둬야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가 부여된다. 그리고 단계별로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갈 세부 계획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다짐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확실한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천 계획. 목표 달성, 몇 년 몇 월 며칠. 목표 1, 실천 계획. 목표 2, 실천 계획. 실천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한다. 목표 달성 꿈을 실현시키려면 반드시 명확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단순한 생각 그 단계에서 벗어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면 실천 가능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다면 이론을 현실로, 이론적인 지식을 실용적인 노하우로, 생각을 행동으로 바뀌면 된다.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욕구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면 실천 가능을 세부 계획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다면 이론을 현실로, 이론적인 지식을 실용적인 노하우로,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면 된다. 실천 계획에는 반드시 목표 달성 시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서와 시한의 결정은 슬금슬금 뒤로 미루는 버릇을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안주하지 않도록 채찍질한다. 목표 달성 시한을 명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목표를 기정사실화하고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천 계획서에 목표 달성 시한을 포함시키면 목표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시한이기도 그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된다. 실천 계획서의 이점. 실천 계획서는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향 탐지기의 역할을 한다. 또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알게 해주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실천 계획서는 여러 방면에서 몰려드는 산만한 일들을 막아준다. 실천 계획서는 목표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드백을 하게 된다. 실천 계획서는 미루는 버릇, 정체감, 목적 상실, 두려움, 의심, 그리고 근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획한 것이 단지 계획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계획한 것의 실천이 따라야만 목표한 걸 이룰 수 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세워둔 계획과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므로 실천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하지만 계획한 것을 실천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자신의 꿈은 포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실천이란 자신과 싸움. 행동에는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게으름에 비하면 그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존 F 케네디. 행동에는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게으름에 비하면 그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 최고 경영 컨설턴트이자 동기부여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목표 그 성취의 기술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말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목표 달성은 반드시 행동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좋은 목표나 잘 짜여진 실천 계획이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목표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성공을 향한 최초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꿈을 목표로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다. 하지만
실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다시 말하면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주인의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순전히 말에서 달려있다는 사실과 같은 이치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실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정이 필요하다. 자신이 작성한 목표를 실행하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이므로 꼭 지켜야 한다. 확고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 열정은 마음속으로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열정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자신의 목표가 가치 있고 실천 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성공시키기 어렵다.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 성공에 대한 불타는 열정은 단순한 희망의 삶과 목표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열정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린다면 열정을 갖게 될 가능성은 무척 희박해진다. 그러나 스스로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결과를 책임지며 자신의 성격적 변화를 선택해 간다면 자연스레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열정은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감정이므로 스스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복도두며 통제할 수 없다. 열정은 육체적 욕구와 비슷한 감정적인 욕구로 시각 후 각 미각의 등을 감각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는 욕망을 죄악시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은 성공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은 문제가 된다.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모두 오직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욕망은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을 가진 동물이다. 그런데 자아 성취를 위한 욕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을 가로채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열정, 욕구, 욕망 세 단어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욕구는 육체적인 바람까지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욕망은 육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열정은 내면의 불타는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열정의 강도는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열정이 가장 강한 목표가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그런 목표는 자발적인 동기, 부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힘이 된다. 열정이 없으면 목표는 실현되지 않는 채 사장될 확률이 높다. 약속. 폴 마이어는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때 더 큰 이익이 온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줄어들고 의심은 늘어간다. 말로 한 약속은 믿을 수가 없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유리한 측면에서 해석한다. 덕분에 계약서는 점점 두툼해지고 그 계약서들을 설명해 줄 변호사가 나날이 더 필요해진다. 이런 현상은 신뢰가 점차 사라지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탐욕이나 불신, 부당한 대우 등의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 자신을 속이는 것까지 이 세상 사는 것은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다른 약속들도 쉽게 깨는 사람일 수임을 알 수 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 시골에서 어렵게 골프를 시작하여 PGA 역사상 동양으로는 세 번째 우승을 일궈낸 우리나라 자랑 최경주 선수도 우승 후 어느 인터뷰에서 성공이란 자기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은 곧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나 자신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절대로 피해가지 못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일이 가장 어렵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약속은 더 잘 지켜야 된다. 성공을 향해 가는 머나먼 떠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노잣돈이나 먹을 식량이 아니요 자신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걸어간다면 결국 목표를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1차 목표였으면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출범하면 된다. 그러면 내 약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 꿈에서부터 출발한 나의 목표를 현실화시키면 반드시 큰 성공으로 이끌게 틀림없다. 칭기스칸.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행사로도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니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가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이 시간 한 가닥의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칭기스칸에 대하여 김종래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쓴 것이다. 김종래 씨는 2002년 몽골에서 수여한 훈장을 받고 몽골 올림바르토 국립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실천이란 자신과의 싸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